안녕하세요. 삼육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2026년 1학기 1차 정기시험 해설 강의를 맡게 된 박승규 강사라고 합니다. 바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제 매번 시험 때마다 우수한 성적으로 또 학원에 빛이 되어주고 있는 또 학생들이 있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은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고, 좀 아쉽더라도 이제 다음 이제 해설 강의 듣고 다음 시험은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항을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단원은 13문항, 그리고 2단원은 9문항 해서 이 선택형하고 논술형도 이제 문제수가 똑같았고요. 문항은 이제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이제 난이도에 대한 총평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좀 쉬운 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기본 난이도부터 중난이도까지가 대부분이고, 중상 난이도는 뭐 한 4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우선 이번에 최고 득점 교재에서 최고 수준 교재로 이제 부교재가 바뀐 만큼 또 연계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논술형 1번을 보면은 사실 최고 수준에 있는 문제랑 완전히 똑같죠. 물어보는 것까지도 숫자도 다 똑같은데 난이도 자체가, 애초에 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낮은 문제다 보니까 연계가 됐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다소 좀 형식적인 연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연계가 안 됐더라도 숫자가 달랐더라도 원래 그냥 학생들이 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계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다룰 내용은 이제 연계가 된 것 중에서도 조금 그 연계가 된 거에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택형 14번인데요. 딱 봤을 때 이제 강사님 제가 봐도 첫인상이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시각적으로 좀 압도당하기 좋은 문제였는데, 최고 수준 문제 보면은 지금 x 값은 똑같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2, 그러니까 유리화를 해서 풀라는 문제인데, 원래는 이런 간단한 무리식 한 줄짜리 계산이었지만은 여기에 더해서 x 뒤에 이제 상수항이 2인 경우랑 3인 경우까지 전부 계산을 하도록 시켰죠. 그래서 사실 얘를 풀 때랑 똑같지만 그냥 계산 양이 조금 늘어났다 정도로 알 수 있어서 제가 요거는 간단하게 풀이만 적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랑 풀이 차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똑같은 걸 3번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배점도 4.5점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첫인상은 복잡해 보이기만 하지만 이게 쫄면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실 때 4.5점이라는 배점을 믿고 쫄지 말자, 이런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택형 17번인데 이것도 이제 최고 수준에 있는 그림과 숫자가 모두 똑같죠. 근데 이 문제와 차이가 뭐냐면 얘는 이제 부피를 구하라고 했고, 그래서 다소 이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보다는 좀 쉬운 편인데, 시험에서는 이제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옆면에 있는 등변사다리꼴의 넓이들을 다 더해줘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우선 풀이를 간단히 보면 이 등변사다리꼴의 이 옆면의 넓이를 봤을 때 이거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높이를 알려면 이 뿔을 이렇게 가운데로 잘랐을 때 이 직각삼각형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등변사다리꼴의 높이는 사실 여기에서 이 위치랑 똑같은데 이 길이는 이제 그림에서 보면 2분의 루트 2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등변사다리꼴 넓이 하나만 제대로 구하면 겉넓이를 구한 데는 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그런 학생들도 좀 있었지만, 이 등변사다리꼴의 높이가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제 루트 5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뿔대의 높이지 이 사다리꼴의 높이는 살짝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루트 5로 착각했을 경우 좀 오답이 발생할 수 있었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논술형 4번을 보면은
최고 수준 문제에 있는 이 문제랑 똑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간격이 루트 2라 그래서 뭐 좀 그럴 것 같지만 다를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제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살짝 바뀌었고 이제 나머지는 뭐가 풀이를 좀 자세히 보면은 그 빗변의 길이로 한 변의 길이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자체를 어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취한 다음에 이제 찾아야 되는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빗변의 길이,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는 것은 최대 3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변의 길이, 이 빗변이 아닌 두 변 중에서 길이가 짧은 거를 봤을 때 1 또는 뭐 2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짧은 변이 3이 되면 이제 나머지 한 변도 3 또는 4, 뭐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짧은 변의 길이가 1인 경우랑 짧은 변의 길이가 2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보면은 여기서 4개, 그리고 여기서 2개에서 총 6개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부교재 연계가 함께 같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고요. 이제는 외부 교재 혹은 뭐 학력평가, 그리고 저희 학원에 있는 내신 대비 정규 교재의 유사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선택형 18번. 선택형 18번이 이제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죠. 사실 가장 변별력이 있어야 하는 문제긴 한데, 여기는 저희 학원의 이제 시그니처 교재 보면은 그 뒤에 시그니처 100에 30번 문제와 매우 유사한데, 이거는 사실 그 이전에 2020년 3월 9일 모의고사의 27번 문제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물어보는 것까지도 똑같고요. 그냥 선택형이냐 단답형이냐의 차이일 뿐이고 숫자까지 모두 똑같다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선택형 7번인데, 선택형 7번은 이제 어느 문제집에나 다 한 문제씩은 들어있는 문제고, 최고 수준에도 이거보다 조금 꼬여서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학원 교재에서도 이제 윙에서 저희 내신 대비 처음에 하는 교재죠. 그래서 윙에서 2문제 정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뭐 기타 뭐 코어에도 있고 그다음에 시그니처에도 꾸준하게 다뤄지고 있었던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술형 2번인데, 이 논술형 2번은 사실 되게 저희 학원 실전 모의고사 6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 모의고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출제가 됐던 문제였고, 선생님들께서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중간고사 대비 때부터 만든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이후에 후속 조치로 다뤄지고 있는 우리 랩업 2050 교재에서도 저희가 똑같은 문제,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집중 공략할 수 있는 파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또 쉽게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랩업 교재에서 연계된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 원래 천재교과서를 다루는 학교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였는데, 삼육중학교는 이 유형의 문제가 2023년 정도에 출제된 바 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출제가 됐는데, 이 역시도 랩업 교재에서 2번 정도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문제였고,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실수 유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 실수를 한 학생들은 여기서밖에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이제 50 이하의 자연수, 100 이하의 자연수에서 A든 B든 다 1부터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B가 100 이상이죠. 그래서 B를 막 1로 생각해서 그 100보다 작은 경우에도 다 카운팅을 했을 때 좀 오답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점 참고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특기문항이 이 정도고요.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간단히 마무리 짓고 저희 이제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쉬운 난이도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별문항이 있더라도 나머지 문제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투자할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감 난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쉬운 난이도였다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고, 2학년도 그렇지만 3학년도 부교재에서 연계되는 문항이 이제 다수 확인이 됐는데, 이게 연계가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즉 최고 수준을 풀었다고 해서 단순히 최고 수준을 푼 것만으로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고, 그렇다기에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볼 때 실수 방지를 위해서 좀 꼼꼼하게 그리고 쫄지 않고 계산을 좀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요구됐던 것 같고요. 알다시피 중간고사가 이 정도로 쉬웠으면 사실 기말고사는 단원도 단원이지만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수준에 맞춰서 대비를 하면 안 되고, 기말고사는 오히려 조금 더 스탠다드를 높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 또한 3학년 1학기 우리 기말고사 범위가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공통수학 1에서도 메인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요한 두 단원인 만큼 여러분이 중3 수준에만 맞춰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고1 수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기말고사 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이제 삼육중에서 계속 고득점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교재 연계는 정말 디폴트, 그러니까 시작에 불과하고 실전에서는 최고 수준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잡한 계산이나 아까처럼 막 문제가 막 계산이 2배, 3배 늘어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으로 압도당할 수 있는 변형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문제를 빠르고 실수 없이 정확하게 푸는 이 시간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점 알아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하다 보면은 방금 말했다시피 약간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을 꾸준히 공부하면은 이제 공통수학 1까지도 아우를 수 있을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다음 달이죠. 5월 17일에 이제 공통수학 학력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3 학생들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응시를 해야 되는 시험이기도 하고, 내년에 있을 이제 고입을 위해서 응시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제가 그런 학생들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이 학력평가를 보기에는 내 실력이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되게 아직 자신감도 없고 내가 과연 이걸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저는 그거를 이제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학력평가, 이 공통수학 학력평가를 보면서 자신의 지표를 확인한 후에 내가 얼만큼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또한 이 공통수학 1을 통해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도 함께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조금 이제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 GM이 공통수학 학력평가를 통해서 기말고사 대비와 공통수학 1 공부를 함께 좀 다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꾸준히 고득점 전략을 위해서 내신 대비 타임라인이 쭉 이렇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좀 3학년 1학기 3학년 친구들한테는 이제 퍼펙트 모의고사 좀 어려웠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3일조 학생들은 조금 어렵게 공부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이제 마련해 놓은 부교재 연계 문항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우리 파이널 체크, 그리고 시험 직전에 취약 유형과 그 변별 문항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새로 나온 이제 랩업 2050까지도 꼼꼼하게 공부해서 빠른 계산과 꼼꼼함과 어떤 실수 없이 이렇게 빨리 시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기말고사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시험 때 기말고사 때는 좀 더 보완해서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기말고사 때 다시 해설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